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지표는 뭐 당연히 좋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 순풍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따가 저희 이슈 시간에 관련 내용 뭐 요약해 드리고 관련 주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씩 저희가 업종별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어제 이어서 갑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장전 어디로 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열일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사우디에서 850조 원 규모의 뭐 6천억 달러 이제 네. 규모죠. 근데 사실 이제 또 미국 언론이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대적인 언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된 거 사실은 뭐 절반밖에 안 된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바를 보면 우리 돈으로 거의 뭐 850조 원 정도 규모 이상의 투자를 좀 유치를 하면서 사실 오늘 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좋았거든요. 예. 뭐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이제 사우디 가가지고 옵티머스 막 시연을 하고 뭐 그러면서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로봇 쪽이나 테슬라향 수혜주도 조금 보긴 봐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또 느닷없이 또 유증학제가 좀 있었고 2차전도 이따 볼 겁니다. 네, 저희. 아마 네. 오늘 또 준호 매니저가 또 테슬라향 수혜주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네. 좀 어떤 종목을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엔비디아향 수혜주를 좀 준비를 좀 좋아요. 해봤어요. 네. 반도체 수혜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SK 하이닉스지만 그렇죠. 오늘은 지주회사 두산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주 회사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이미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굉장히 좀 좋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을 오늘 오전장에 분명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접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뭐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 사업 지주회사 지금 계열 회사들 실적이 약간 이제 미스가 좀 나면서 네. 1분기 때 실적만 놓고 보면은 사실 매출액이 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1985억. 이게 어찌 보면 어닝 쇼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냥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상황인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좋습니다.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전자비지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2024년 작년 하반기 때부터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동박적층판을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동박적층판의 납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두산도 지금 이제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AI 반도체 이제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업으로 이미 작년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제 네.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때 전체 실적 연결 기준으로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안 좋았던 가장 큰 원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전자 비지 부분만 떼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거의 뭐 소재나 부품단의 이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마진이 거의 20%대에 육박할 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진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향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두산이 올해도 이제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공급망 안에 이제 위로는 이제 MLB를 공급하는 이수페타시스 시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던 파미셀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네.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파미셀하고 두산 차트 보시면 거의 뭐 쌍둥이처럼 지금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혜로 주가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오늘 사우디에서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했느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같이 이제 4%가 넘는 네.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바를 보면 엔비디아가 GB300을 18,000개 이제 네. 사우디 쪽으로 공급을 한다. 근데 사실 저는 공급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은 막 경제사절단 선물 이렇게 주죠. 다 같이 네. 이제 따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순방할 때 기업인들도 같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엔비디아도 지금 사우디 이제 AI 기업 쪽으로 이제 수주를 좀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GB200이 아니라 GB300을 공급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GB300은 최근에 또 설계 변경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력 모델이 이제 GB200으로 GB300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GB200에서 GB300으로 주력 모델이 전환이 됐을 때는 두산은 물량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네. 마진도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쪽 이제 뭐 중동도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UAE도 이제 또 방문을 하게 된다면 UAE 쪽으로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UAE에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거든요. 중동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런 선물 덕분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반도체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두산이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주가예요. 이미 사상 최고가를 오늘 지금 벌써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저는 그냥 SK 하이닉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오늘 웬만큼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미셀도 두산 쪽에 이제 동박층판을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핵심적인 원료, 경화제나 레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이제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제 두산을 또 공략 포인트를 좀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추세가 가장 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1분기 때 실적 부진 요인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계열 회사들 실적이 2분기 때 전부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때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들고 그래서 매수 가격을 조금 이제 정밀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원래는 이제 37만 원 정도 이제 잡아왔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이미 38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매수가는 38만 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38만 원 가격도 안 준다라고 하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43만 원. 사실 증권가의 목표가는 거의 대부분 다 50만 원을 넘어간다는 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요거 제가 원래 손절가도 31만 원으로 잡아왔는데 손절가도 조금 올려서 3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두산을 두산그룹의 지주사로만 알고 계실 텐데 이제 CCL이라고 하죠. 동박 적층판을 또 만들어내는 사업 지주 회사고요. 이게 AI 서버향 동박 적층판이기 때문에 간밤에 나온 뉴스 저희가 또 이따 사우디 뉴스는 정리해 드릴 텐데 엔비디아의 칩 18,000개 공급에 있어서 또 하나 수혜를 오늘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동박 이 CCL의 두산으로 향했고요. 바로 저희가 사우디 이슈를 가지 않고 공교롭게도 이 바이오 쪽에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이 있어서 바이오를 좀 털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오가 좋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보면 S&P 500 다시 연초 이후 플러스 돌고 다 좋았는데 맞습니다. 바이오만 울상이었었거든요. 오늘 국내 바이오도 좀 해주시면서 D&D 파마텍 어제 달렸잖아요. 한 번 더. 사실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다우가 조정이 나왔던 게 유나이트 헬스케어가 사실 실적 발표 부분에서 약간 미루면서 대표도 사표 내고 17% 이상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를 안 했어요.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17%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었는데 그 영향이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에도 영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래도 딱 두 가지 섹터가 제일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D&D 파마텍을 필두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AI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좀 선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이제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투심을 좀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흡수율이 가장 높다라고 알려진 국내에서는 D&D 파마텍이 어제 좀 이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리알릴리가 임상 3상에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승인이 난 이후에 D&D 파마텍을 필두로 한 제가 경구용 치료제를 관심 있게 보자고 4월 18일 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6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상태인데 결국 이제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베티 랩의 어떤 상승 흐름도 결국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 이 비만 치료제 거의 700조, 800조 가까운 어떤 이제 2030년 기준에서 700조에서 800조 가까운 시장 규모가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구용 치료제와 또 그리고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시장을 같이 잡아야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지금 이제 체중 감소율이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보다 또 이제 일리알릴리의 또 젯바운드와 그 마운자로가 더 효능이 높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이제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승인 신청을 하긴 했지만 기존의 이제 당뇨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를 결국 이제 전문적 확장으로 FDA 승인 신청을 낸 거기 때문에 흡수율 측면에서 일일이 따라갈 수가 없다. 결국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흡수율이 관건인데 D&D 파마텍은 노보디스크보다 10배 높은 흡수율을 보였고 이 기술력을 또 이제 메세라의 네. 또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미 신고가 부분이었는데요. 그 신고가에서 거의 7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또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인하 정책이 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어떤 또 차익 매물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와 익절 라인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목표가는 돌파한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95,000원 라인대를 짧게 목표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도 좀 타이트하게 8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D&D 파마텍 리뷰를 갔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경구용 네. 나왔을 때 인벤티지 랩이냐, D&D 파마텍이냐 우리 각지 추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두 종목이 다 떠버렸어요. 특히 맞습니다. 오늘 인벤티지 D&D 파마텍은 차트만 보면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조금 않을까. 자제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하지만 기보유자는 일단은 기보유자는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목표가랑 95,000원 그리고 넘어서면 10만 원까지 한번 봐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간밤에는 미국 쪽의 바이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영미 매니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의약품 품목 관세할 때도 늘 말하는 게 네. 기술 바이오 그다음에 또 한 총문이 의료 AI 네. 이쪽은 K 바이오에도 승부처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드렸었고 리뷰 종목 중에서 토모큐브가 있어요. 네. 어제 또 한번 승부를 내줬고 지금도 네. 프리마켓도 좋습니다. 토모큐브 리뷰 가볼까요? 이게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네. 종목이에요. 딱 이틀 만에 어저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주가가 뭐 한 6, 7% 정도 또다시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 FDA 전부 다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단계적으로 좀 폐지한다라는 방침.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약값 인하의 이제 의미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약값을 인하하게 되면 뭐 빅파마들은 생존 전략은 결국 또 신약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지금 13년 이상 된 이제 신약이 아니면은 사실상 뭐 약값 인하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제 13년 이상 된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약값 인하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여러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결합시켜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처럼 제형 변경을 시킨다거나 혹은 장기 약물 이제 플랫폼을 접목하거나 이래서 신약의 지위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약품을 좀 팔아먹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꼼수죠. 좀 하게 될 예, 거거든요.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약값 인하에 이제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그렇고. 어쨌든 어저께는 토모큐브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AI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다. 토모큐브, 뭐 홀로토모그래피가 이게 사실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거죠. 3차원 입체 영상을 네. 사실 뭐 염색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세포의 어떤 또 조작 오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3D로 이제 입체 영상을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를 이제 조금 슬림화해서 만든 게 이제 오가노이드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결합이 좀 되면서 어저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급등하고 토모큐브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좀 했고 사실 토모큐브는 또 반도체 쪽 이슈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정밀한 초정밀 이제 요즘에 파크 시스템즈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좋아요. 원자 현민경보다 더 정밀하게 특히 이제 이 유리기판처럼 굉장히 좀 섬세한 이제 취급이 좀 돼야 되는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요 이제 기술이 좀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반도체와 AI 쪽 이슈,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이제 양수 겸장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좀 했다. 사실 이제 토모큐브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굉장히 좀 높게 보는 쪽도 있어요. 네. 워낙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보시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 오늘 뭐 워낙 좀 오버시팅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잡고
혹시나 개장 초반에 또 타이밍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익절 라인은 25,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익절 라인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민주의 토모 큐브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SF 영화에 3D 프린터로 막 네. 장기 같은 거 턱턱 찍어서 네, 막 몸에다 부착하고 막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이제 꿈이 아닌 그렇죠. 거죠. AI가 등장하면서 그 정교함이 정말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세들이 함께 나고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밤에 있었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경제 동반협정 내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6천억 달러입니다. 850조를 사우디는 네. 미국에 투자하고요.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전형적인 미국 사우디의 이 딜이고요. 그렇죠. 주노 매니저, 트럼프와 빈살만이 우리는 서로 좋아한답니까? 사랑한답니까? 너무 잘 알고 네. 좋아한다. 이거 와, 이거 완전 무슨 영화 찍습니까? 딱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적중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사우디도 AI 강국으로 이제 싶고. 발돋움하고 네. 싶고 또 그리고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은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 사우디의 어떤 이제 오일 머니를 통해서 네. 결국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이제 AI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스타링크 자율주행, 뭐 다양한 스타링크, 부분들을 네. 제공을 하면서 그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급등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요. 그리고 GB300 블랙웰 칩을 이제 공급했는데 18,000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칩 하나당 거의 지금 이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18,000개라고 하면 한 1조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차세대 칩들이 사우디에 공급되면서 그 칩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건립하고 확충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도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판로가 생긴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사실 이제 도지 수장을 그만하고 네. 테슬라 경영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사우디 순방길에 또 같이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해서 또 옵티머스 로봇도 앞에서 선보였고 앞으로 1인 1로봇 시대. 네.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어떤 로봇이 앞으로 양산될 것이다. 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도 굉장히 또 흡족해하면서 만족을 드러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봇주들도 움직일 네. 가능성이 아니, 높고요. 로봇 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로봇 뭐 택시도 시야는 안 정했지만. 시야는 정하진 네. 않았지만 로봇 택시 관련해서 사우디에 운행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라는 제일 언급이 좋죠. 나왔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딱 6월 1일 날 이제 로봇 택시 출시 런칭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사우디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로봇 택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용 승인이 맞습니다. 나면서 뭐 항공기라든지 또 선박에서도 우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사우디에서 승인됐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중동 국가 전역으로도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끼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또 당근을 좀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자유주행 관련된 규제가 빠르게 풀어지고 있고 사우디 중동 국가에 빠르게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간밤에 5%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AI,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도 결국 첨단 산업의 패권 전쟁이고 또 그리고 이제 사우디, 뭐 중동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결국 AI의 어떤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딱 절충되면서 결국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칩 공급과 그리고 테슬라의 또 이제 스타링크 승인과 네. 함께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첨단 산업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할까요?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하면 네. 당연히 반도체 쪽도 생각이 나고 또 오픈 AI, 네. 아마존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전력 인프라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적에도 이성 YJ 링크도 지금 또 뜨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데 어디로 가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아마존 어느 향을 갈까요? K 증시는. AI 칩 반도체 쪽도 좋은데 네.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어제 이제 로봇이 먼저 오랜만에 좀 시세가 분출되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쉬어가면서 네. 로봇 쪽에 이제 오전장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데 레인보우가 오랜만에 한 7, 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네. 이제 로봇주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 특히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의 시제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옵티머스 로봇을 대규모로 양산해 나가고 했을 때 그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휴머노 로봇 자체의 그 시장 규모가
자동차와 모바일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변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휴머노 로봇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올해부터 5,000대 정도를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대규모 양산에서 과거에 같이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구글과도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의 또 휴머노id 로봇 사업과 또 LG가 또 사실 또 로봇의 진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LG가 또 지분 8% 정도 투자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로봇 섹터들이 어제 못 갔던 부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또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거 외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어떤 정책적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한국판 스타링크를 만들 수밖에 없는 네. 게 결국 이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랜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진 아니면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는 실제로는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임박한 상태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우디발 호재에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로봇으로 네. 간다. 로봇은 약간 내용에서는 곁다릴 수 있지만 이런 네. 게 오히려 K증신 또 맞습니다. 치게 되니까요. 로버티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좀 있어서 유진 로봇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또 20%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입니다. 뭐 정말- 들고 계신 분들은 부러울 따름이지만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슈는 다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로봇 관련된 이슈도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또 사회이사가 네. 또 이재명 대선 테마. 후보 네. 그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네. 나와주면서 새로운 인물주로 좀 부각이 되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로봇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또 연중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거의 19%, 20% 가까운 추가 그래요. 상승이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가 유진 로봇을 보면서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흐름을 보기보다는 이건 개별적인 이슈와 로봇이라는 영역과 모습도 네. 있지만 네. 정치 테마주로 좀 묶였다라는 것. 다만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부자의 관점은 사실 땡큐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느닷없이 네, 땡큐죠. 느닷없이 정체 테마주로 묶이면서 거의 2연상 넘게 지금 오늘까지 올라가면 거의 뭐 70%, 80% 가까운 네.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의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좀 줄여나가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진 로봇이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서 언제든지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도 좀 물량을 좀 축소해 나가고 신규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정말 너무 재료가 많아서 이게 설레요. 반도체 네. GB 18,000개 있죠. 뭐 네옴시티에 자율주행 다닌다고 하죠. AI 존이요? 사상 최초로 그거 네. 들어가면 거기에 뭐 AI를 막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어디로 향할까요? K증시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때 네옴시티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난리가 넘어갔어요, 났었잖아요. 뭐 넘어갔어요. 수천조 원 네. 투자한다 막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누가 참여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 중동 쪽 이슈를 이제 미국이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AI 쪽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전폭적인 이제 좀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하고 사우디가 뭔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가 뭔가 네. 밀월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는 것처럼 그에 이제 반대급부로 미국과 이제 사우디가 사우디. 굉장히 좀 그리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둘이 이제 친교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개인적인 이제 친분을 아까 이제 좋아한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좀 쓰면서 과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잘 맞을 것 때문에. 같죠? 맞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지금 중동 순방 특히 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대적인 이제 순방을 이제 중동으로 이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자신감을 표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보여줄 게 없으면 중동을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사우디에서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 계획. 아까 이제 AI 반도체 칩도 뭐 GB300을 18,000개 이제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이게 이제 초도 물량이 18,000개인 거고 향후에 이제 물량이 수십만 개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재고요. 그다음에 아까 로봇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유진 로봇은 완전히 이제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인맥 테마. 우리가 이제 또 지난 4월 초에 뭐 클라우드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급등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징하면서. 똑같은 네. 이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오늘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이제 시연을 하면서 막 옵티머스가 이제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막 춤추고 이러는 걸 이제 잘하더라고요. 같이 시연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로보티즈가 당연히 이제 주목을 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또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임시 주총해가지고 분할 이슈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좀 됐다. 네. 분할이 이제 결정이 됐고 어쨌든 1분기 때 실적 보니까 또 로보티즈는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네, 기업이었더라고요. 앞으로는 네. 이제 자율주행 쪽은 네. 떼내고 이제 이 네. 액추에이터 쪽은
흑자 기조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메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수급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된다. 그다음에 AI 진영 쪽에서는 조금 카테고리를 좀 나눠 가지고요. AI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이라는 종목 말씀드렸고 그 위에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있죠. 있죠. 하이닉스하고 두산, 그다음에 이제 MLB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파미셀,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한다면 HBM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은 당연히 이제 전력 인프라 봐야 되죠.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분명히 좀 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또 LS 마린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아까 저게도 위성 통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해적 케이블 만드는 케이블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도 52주 신고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I 솔루션 쪽은 아까 이제 AI 존 만든다 그랬죠. 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도시 자체를 그냥 AI에 특화되어 있는 네. 지역으로 이제 네. 만들겠다는 거.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솔루션 기업들이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AI라든지, 마음 AI는 또 로봇하고도 이슈가 있거든요. 예. 휴머노이드, 인바디드 로봇하고도 또 직접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 AI 진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이렇게 이제 또 세 개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오늘 이제 사우디와 관련된 이 이슈가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성 쪽은 어때요? 저궤도 위성. 저궤도 네. 위성 쪽도 사실 뭐 우리나라에 일단은 테슬라가 좀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스타링크 저궤도 들어오죠. 위성 스타링크가 네. 이제 들어올 거라고 이제 여름에. 확정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스타링크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쪽이 이제 통신이라든지 위성 쪽은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은 후순위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 얘기 듣자마자 LS 마린 솔루션이 떠올랐거든요. 케이블 쪽, LS 마린 케이블, 솔루션. 해적 케이블 쪽으로 이제 조금 집중을 좀 한다면 LS 마린 솔루션도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AI 쪽이 분명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850조, 6천억 달러인데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사우디에 지어지니까 영림이 좀 나눠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파미셀하고 이수페타시스 깔고 두산에 CCL 깔고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 라인을 조금 더 압축해라. 로봇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얘기해줬고 저궤도 위성 좀 뭐 IJ링크 뭐 KTCS 정도가 있는데 요건 약간 후순위로 네. 놓고 왜냐면 보고 워낙 좀 가벼운 종목들이어서. 네. 하고 전력 인프라에서는 LS 마린 솔루션 쪽으로 한번 훈풍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칠지 모릅니다. 6천억 달러, 850조 사우디의 미국 투자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 텐데 저희가 방향성은 함께 제시를 해드렸고요. 준호 매니저, 네. 약간 답답한 이야기와 좀 그래도 희망인 이야기를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K2차 전지와 K태양광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공화당이 나섰습니다.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는 완전히 축소해버리네요. 맞습니다. 이건 내년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예견됐던 수순이었다 네, 보고 그건 맞죠. 있고요. 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를 하고 또 이제 IRA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거는 이미 뭐 트럼프가 재료는? 여러 차례 공약이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보다 빠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사실 없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준비가 해왔고 또 네. 상당 부분의 어떤 매출이 또 ESS 쪽으로도 많이 넘어갔던 넘어갔고. 부분들도 이미 준비가 네. 됐기도 했고요. 또 결국에 또 이제 옵티머스 로봇, 또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에도 사실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사업의 그쵸. 어떤 네. 다각화로도 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의 좀 기저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한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보통 1분기나 또 작년 4분기의 어떤 매출이 사실 최악을 찍고 나서 2분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테슬라 이제 볼륨 모델도 나오기도 했고 또 저가용 모델을 또 6월 안에 모델 2를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캐짐이 좀 회복되는 구간이긴 하고 네. 이미 나왔던 악재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조정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저는 2차전지 쪽에서는 이미 IRA 보조금 폐지,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이미 조정 흐름이 나왔기 재료는 때문에 있다. 이미 악재가 좀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같이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주도 섹터가 되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그래도 테슬라 향 2차 전지 기업들 그 안에서 LNF는 그래도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4, 5% 정도 조정에 놔뒀을 때 네. 나홀로 약보합권에서 버텼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델 Y 주니퍼가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다 통틀어서도 가장 많이 역대급으로 많이 판매된 차량이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 Y 주니퍼가 2분기부터 전 세계 전역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국 거기에 독점으로 하이니케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LNF고 또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모델 2 저가형 모델이 올해 6월 안에 또 상반기 안에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또 출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딱 직접적인 테슬라 향 2차전지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어도 예전같이 2차전지 기업이 최근에 어떤 이제 시장 상승을 견인할 만큼의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전 추가 하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만큼 나왔다. 어제가 바닥이다? 맞습니다. 어제가 네. 뭐 딱 바닥이고 바닥은 무조건 아니지만. 바닥이다. 이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금의 이 가격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이걸로 더 밀진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됐고 이미 악재가 반영된 거라 오히려 네. 불확실성 해소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 2차 전지 어떤 섹터 전반적인 큰 시세 분출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오히려 테슬라 향 종목들로 각계전투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화당이요. IRA에 특히 전기차에 주는 네. 세액공제 원래 2032년인데 2027년에 폐지고 보니까 요렇게 저렇게 대수 제한해가지고 네. 내년이면 이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우리의 배터리 뭐 생산 세액공제도 다 힘들고 그러나 준호 매니저는 네. 또 어제 포스코 퓨처에 1조 유증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어떤 바닥을 만드는 맞습니다. 예, 확실성 오히려 이미 나올 네. 만한 악재는 이미 알고 있던 확인했다. 악재였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2차 전지를 정리를 하고 그래도 하나 꼽자면 LNF LNF.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영민 매니저. 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잖아요. 그 법안에 네. 태양광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퍼솔라 폭등했죠. 20%. 그렇죠. 우리의 태양광은 또 유력 후보의 테마기도 하고 태양광을 살려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해석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풍력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근데 태양광은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이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IRA 이제 폐지하는 방안을 보면 사실상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내년에 거의 이제 끝나는 거나 끝나요. 마찬가지인데 네. 태양광은 보니까 이게 단계별 축소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2028년, 2029년까지도 일부는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퍼스트 솔라가 20%가 네. 넘게 이제 폭등을 했고 사실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퍼스트 솔라가 대장주죠.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시세가 지금 분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120달러에 이제 머물러 있던 애가 2주 만에 지금 190달러, 장중에 거의 200달러 근처까지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퍼솔라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퍼스트 솔라 차트인데 요 차트보다 더 먼저 움직인 게 사실 우리나라의 하나 솔루션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이슈 플러스 중국의 이제 폭탄 관세 부과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 태양광 관련된 3,500% 관세가 사실 이제 또 이것도 최근에 이제 협상 모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예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가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지배적인 이제 의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큐셀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하나 솔루션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것도 태양광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차트도 보시면 네. 52주 신고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태양광 종목들이 신재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피해주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는데 하나 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이 네.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조금 더 선호되지 않을까. 뭐 2차 전지 종목들 뭐 유증 악재도 있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던 부분이지만 결국은 업황이에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금 뷰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사실 올해 이제 매출 성장세가 얼마나 될지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완성차요. 네, 네. 주가가 네. 이제 잘 못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배터리 단의 종목들은 사실 이 업황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뷰의 전환이 분명히 좀 있어야만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래서 네. 굳이 이제 신재생 단에서 좀 선택을 좀 한다면 저는 이제 태양광이 가장 좀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특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이제 정책적인 이제 에너지 그게 좀 고속도로 있죠. 뭐 이런 거와 네.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ESS 이슈도 네, 다 같이 붙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을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가요. 이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좀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신재생단에서는 확실히 좀 태양광이 가장 좀 탑픽 종목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장이 있거든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근데 또 어제 이게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가서 이제 태양광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이 테마로도 엮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 좀 볼까요? 픽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 솔루션은 대장주로?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네. 있는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바로 따라붙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2분기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일봉 보시면 많이 올랐네 하지만 월봉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시작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야말로 이제 강력 매수. 지금 보시면은 2022년에 피크 찍고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월봉 보시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별로 없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어제 실은 오후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또 2차 전지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지만 태양광은 오히려 좀 살려주는 뭐 여러 가지 지역구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그게 있는 것 네. 같죠. 네,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훈풍이 또 우린 대선 테마주로도 함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은 뭐 지금 프리마켓이 다 새빨개서 이거 네. 눈 감고 찍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디로 오늘 일발 갈까요? 그래도 이제 스타링크 같은 아.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사우디에서 사용 승인이 된 됐고.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묵직묵직한 직접적인 어떤 수혜 종목들보다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이 오히려 스타링크와 또 스페이스 X의 어떤 이제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네.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스모켓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은요, 바로 LK 삼양이라는 기업, 삼양홀딩스라는 예.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는데 예. 실제로 지금 이제 LK 삼양 같은 경우는 뭐 DSLR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 교환 렌즈를 렌즈죠. 전문적으로 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 이제 3월부터 삼양을 이제 LK 삼양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또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항공 우주에 들어가는 뭐 드론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면서 LK 삼양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또 첨단 산업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삼양을 좀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동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또 성과가 또 스타링크 관련된 사용 승인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항공과 네, 해양에서 해양. 승인을 네. 따냈기 때문에 이젠 뭐 비행기 안에서도 선박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국 상륙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6월 달에 또 네. 이제 그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또 출시될, 런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또한 좀 임박한 상황이다. 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판 스타링크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관련된 육성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이제 LK 삼양이 좀 큰 반등이 나와줬던 이유도 결국에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의 또 스타쉽 발사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항공청에 원래 기존에는 연간 5번의 어떤 발사를 제한해 놨는데 5번에서 25번, 연에 25번 발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확대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의 발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 LK 삼양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음 달이에요. 바로 6월 달에 스페이스 X의 이제 펠컨 9 로켓에 거기에 실려서 별 추적기 LK 삼양의 별 추적기가 탑재되어서 같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페이스 X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LK 삼양이고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 횟수가 5번에서 거의 5배 늘어난 25회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LK 삼양의 어떤 매출 성장도 같이 도모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한국 상륙과 또 사우디 어떤 사용 승인에도 또 우주 항공과 또 그리고 민간 우주항공 발사 그리고 한국판 스타링크 또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LK 삼양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에 LK 삼양이 가장 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좀 가볍기 때문에 좀 가장 가볍게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사우디에서 스타링크 사용 승인에 있어서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LK 삼양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LK 삼양 원래 이름이 삼양 옵틱스였는데 네, 옵틱스.
그때는 좀 깔끔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렌즈구나. 그때 왜 깔끔했었는데 LK로 바꾼 최근 거예요? 들어서 네. 오히려 이제 네. 우주항공 쪽, 아, 네, 글로 드론 쪽, 가려고? 네, 이쪽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사명을 좀 변경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LK 사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또 이제 가장 트럼프 일론 머스크 수혜주로서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X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반등이 나아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네. 때 스타링크 호재에도 같이 연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링크 아직은 안 됐지만은 한 6월경, 7월경에 네, 오픈이 맞습니다. 돼서 그때도 한 번 더 LK 네. 사명이 될 수가 있겠고 영미주 한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가입할 거예요? 만약에 스타링크? 모르겠어요. 15만 일단 원이라면? 뭐 우리 국내 그 지금 초고속 인터넷에 비해서 네. 가격이 거의 한 서너 배 이상 네. 지금 비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B2C보다는 B2B B2B 죠.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가입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걸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낚시할 때 좋잖아요. 네. 근데 아, 낚시할 그건 때는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이 낚시하시는 개별적으로 이제 분들은. 활용도에 네.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초기에는 스타링크? B2C보다는 B2B 이다. 쪽이 이제 사업에 좀 치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노맨 좀 가입합니까? 15만 원? 제가 이제 월. 만약에 뭐 낚시라든지 네. 아니면 산악을 되게 좋아했으면은 한번 얼리어답터였으면 가입을 해봤을 텐데 네. 뭐 지금도 워낙에 차고 넘쳐서 사실은 저는 뭐 어렵겠지만 근데 다만 이제 뭐 기업들 국내선을 네. 중심으로 하고 있는 뭐 LCC 업체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해운사들이 네. 그래도 좀 이제 결국 이제 채택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스타링크 상륙이 또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네. 저기서 위성통신이 나중에 방위 산업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판 스타링크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우주항공 기업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간밤에 사우디에는 네, 사우디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양 항공에서 이 스타링크가 들어가고요. 우리 아마 7, 8월에 나올 때 LK 네. 삼양 또 YJ 링크 KTCS 한번 여름 메모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LK 삼양입니다. 가격 네. 전략 가격 볼까요?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2,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 3,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13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일발 장전 아주 전형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히려 더 네. 사우디 오븐 호재에서 빛이 날 종목 2개 골랐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두산, 네. 예, CCL 동박 적층판 같고요. 준호 매니저는 LK 삼양 네. 스타링클로 같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